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용 이동장치, 소위 전동 킥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내용,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 특히 일반 차량과 비교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승용 승합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까지 이를 모두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반해 이륜 자동차 중 규모가 작은 125cc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이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 운행이 불가하도록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이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륜 자동차 중 125cc 이하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속 25km 이상 운행이 불가하도록 설계된 것은 이를 다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별도로 분류한 것이지요. 이렇게 개념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그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한데 묶어 자동차 등으로 구별함으로써 좀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반면에,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이를 자전거와 한데 묶어 자전거 등으로 구별함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약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1년 5월 13일부로 개정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상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 도로교통법상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쳐서 대인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실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특히 일반 차량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음주운전 시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해서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경하게 처벌함에 따라 경찰은 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거부를 하더라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매우 약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인 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도 그 처벌 대상인 차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인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처벌이 면제가 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 제도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인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인 사고
또는 대물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뺑소니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사상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등 법률상의 조치 의무를 취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의 운행에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법률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거나 또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의 김종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